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 토암산에서 지난 5월 산사태 현장 24곳이 처음 알려진 데 이어 49개소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산사태 10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 땅 밀림도 3곳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폭우가 오거나 지진이 발생하면 대형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출렁대를 잇는 지방도와 문무대왕면 범공리 등 마을에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주 토암산 자락 일부가 등고선 모양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계곡 곳곳에 토사가 무너져 나무 뿌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약 200m 위에 도달하자 3,000평 넘는 면적의 산비탈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하수가 차오르면서 약해진 땅이 비탈면을 따라 서서히 무너지는 이른바 땅 밀림이 발생한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2년 전 태풍 흰남노 당시 본격적으로 땅 밀림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 약 5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땅 밀림 현상은 폭우나 지진으로 충격이 가해지면 집안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어 위력과 피해가 산사태의 100배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2018년엔 토암산 일대에서 땅 밀림이 발생해 옹벽들이 무너지고 4차선 도로가 6m가량 솟아올라 1년 가까이 복구 공사를 했습니다. 위험도를 만약에 수치로 1에서 10단계로 본다 그러면 한 7에서 8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겠어요? 그 계곡에 물이 흘러가면서 치고 내려가겠죠. 그럼 여기는 균형을 잃고 땅 밀림이 발견된 곳은 지금까지 토암산에서만 모두 3군데. 피해 영향권에는 지방도와 일부 마을들도 포함됐습니다. 지금 이곳은 땅 밀림이 발생한 지점에서 약 1km 아래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토사가 민가를 덮치는 걸 막기 위해 지금 이렇게 사방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우가 예보되면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 등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한 30, 50mm 이상 예보가 떨어지면 적어도 도로 관리하는 경주시의 도로 담당 부서에서는 바리케이트라도 미리 갖다 놓고 20mm 정도 내리면 바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또 토암산 일대를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해 위험성을 정밀 조사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등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지난달 포항 지역의 무역 수지가 불황형 흑자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세관에 따르면 6월 포항의 수출은 9억 1,900만 달러, 수입은 5억 2,200만 달러로 3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0.3%, 수입은 31.7% 각각 감소했습니다. 전체 수출의 60%와 23%를 차지하는 철강 금속 제품과 화학 공업 제품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6%와 43% 감소했습니다. 농축협 상호금융, 이른바 지역 농축협들은 토지 구입 자금 같은 대규모 대출권은 여러 조합이 공동으로 대출하는데요. 최근 이런 공동 대출의 리스크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불과 2년여 만에 대출 연체율이 9배 급증했는데 그중에서도 대구와 경북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농축협은 부동산 PF 대출은 할 수 없지만 브릿지론 등 대규모의 토지 매입 자금 대출은 2개 이상의 조합이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 대출의 규모는 최근 3년여 만에 2배 이상 늘어나 23조 원에 달하는데 문제는 치솟는 대출 연체율입니다. 1%대에 머물던 연체율은 지난해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올해는 11%, 9배 치솟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19.8%, 경북은 16.4%로 나란히 전국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경북은 최근 2년여 만에 연체율이 5배 뛰었고 연체율 10% 이상인 조합이 6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린 결과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의 부실 부동산 투자로 대출 위험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연체된 공동대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그 피해가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농축협의 이런 행위를 207만 조합원에 대한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혼자 하면 겁이 나니까 두셋이 손잡고 투기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서로 안심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작년 말 지역 농축협이 200~300%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공동대출이 방만했다고 인정하고 현재 다양한 연체 감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동대출을 할 때 중앙상업용에서 여러 가지 점검 사항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업용 대출이 나가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실 우려가 사전 대출 시행부터 검토를 해서. 한편 농민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지역 농축협의 일반 대출 연체율도 최근 1년여 만에 3배 이상 높아져 농협 부실화와 농업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는 농가에서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질소비료를 과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질소비료를 적정량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소비료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밥의 질감이 딱딱해지고 벼가 웃자라면서 넘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적정한 질소비료 사용량은 1000제곱미터당 9kg이지만 현재 농가에서는 관행적으로 적정량보다 1.5배 많은 13.5kg의 질소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문을 연 경주 어린이박물관 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린이박물관 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했고 역사교육의 터전이 됐는데요. 국립경주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 학교 7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전을 개막했습니다. 보도에 임재국 기자입니다. 6.25 전쟁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었던 1954년 경주에 어린이 박물관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역사와 문화유산을 바르게 알려주고자 시작한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70년을 이어왔고 박물관 장수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유네스코 인증도 받았습니다. 경주에 있는 인쇄소라든지 목공소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박물관 학교를 뒷받침해 왔던 거죠. 박물관 학교가 70년을 이어올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 함께 박물관을 만들어 오고 박물관 학교를 운영했다라는 점에서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 7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전이 개막했습니다. 특별전은 기억과 배움, 익힘과 연결이라는 4개 분야로 나눠 열립니다. 입학에서 졸업까지 자료사진과 기록 등을 볼 수 있고 어린이 박물관이 배출한 졸업생 영상도 마련됐습니다. 입학 모집 요강부터 졸업 앨범까지 1년의 교육 과정을 소개할 수 있는 대표 전시품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학교 운영 과정이라든가 학생들의 일과와 일상을 한번 보신다면 특별전에 이어 국립경주박물관은 앞으로 30년 동안의 각종 자료들을 모아 정리해 개교 100주년 준비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학생과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포항 장량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시와 한동대는 3층 규모 상가를 임대해 환동의 지역혁신원 제1캠퍼스 개원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소그룹 회의실과 다목적 교육실 등을 갖추고 문화예술, 경제, 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포항시와 한동대는 오는 10월 남구에 제2캠퍼스를 개원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경주시 건천읍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고 연기를 마신 주민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시각 경주시 석장동 오피스텔 5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주주민회 주민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폐철도 부지에 공원 숲길과 주차장 건설을 즉각 추진할 것을 경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주민행동은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공개 질의서를 보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예상 편성과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주시가 약속한 숲길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올해 39명의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은 방사선 관리와 산업안전, 방패물 관리 등 28명이며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 인턴 4명과 경비 등 휴직 대체 근로자 7명입니다. 특히 공단은 올해 자립준비 청년 대상 가점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별도 전형 채용 인원을 늘려 사회 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 하반기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6개 학교의 사업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사업은 울진고 어린이 복합문화센터와 가칭 포항 초곡초 청소년 자율공간, 가칭 포항 이인중학교 미래교육센터 등입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교육돌봄, 문화, 체육시설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 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 공모에서는 울릉고 다행복터와 안동 강남초 등 2건이 선정돼 사업비 34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